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 자, 지난 시간에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사인 법칙 할 때, 자,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세 꼭지점을 지나는 뭐가 있다? 이렇게 외점은 있겠지. 외접원이 있는데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뒀었을 때, 그리고 꼭지점 다 알고 있죠? 여기 꼭지점 A, B, C가 될 거고 마주보는 변 각각 이렇게 있을 때 sin A분의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sin C분의 C가 뭐가 된다? 2 라지 R이 되더라. 이게 자유자재로 되게끔, 그러니까 뭔가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자, 가봅시다. A 뭐예요? A 뭐죠? 2 라지 R sin A. 오케이? A 뭐예요? 2 라지 R sin A가 됩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B도 뭐예요? 2 라지 R sin B. C 뭐예요? 2 라지 R sin C.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데? A 대 B 대 C가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되더라. 뭐다? A 대 B 대 C가 뭐라고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sin A 값이나 각도가 나왔었을 때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면 sin A 대, 여기는 요 대변의 sin 값, 대변의 sin 값들이 각각 그 비율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치? 마주보는 변의 길이비들이 sin 값들과 동일해지더라. 오케이? 문제 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사용한다고?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2 sin A 분의 A가 돼. 뭐 이런 것들도 가끔씩 등장할 거니까. 됐지?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코사인 법칙 봅시다. 자,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 보시면, 자, 이렇게 있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를 C, 얘를 A, 얘를 B라고 썼을 때 얘를 세타라고 둡시다. 그거 기억나죠? 어떻게 해준다고? 이 세타를 중심으로 세타라는 이 각을 만드는 두 변 각각을 제곱해 줍니다.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CA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B제곱이 된다. 오케이? 자, 원형이 되는 식.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변들로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또 한 개가 더 있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자, 물고 있는 2CA분의 위로 바로 올라옵니다.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얘 음식들은 뭐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자, 코사인 법칙과 이제 참고로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참고로 사인 법칙 한번 보자.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뭐냐? 두 변과, 여기 봐, 두 변과 한 각을 알아도
뭘 알 수 있다? 각을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각과 한 변의 길이 알아도 자 변의 길이가 변이 딱 한 개 있고 각이 두 개야. 그래도 뭘 알 수 있다? 변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자 저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거면서 또 어떤 조건들 이 조건뿐만 아니라 외접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야. 코사인은요. 자, 코사인 법칙은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변 있죠. 두 변과 사인각, 두 변과 한 각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두 변과 한 각을 알면 나머지 뭐를 한다? 변을 알죠. 두 변과 한 각을 알면 나머지 변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또 뭘 알더라도 세 변을 알더라도 세 변을 알더라도 그래서 사용자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자 말해 자 전반적으로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좀 특징이 있잖아. 두 변과 한 각이 있고 여기도 두 변과 한 각이 있어. 맞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굴 써야 돼? 보시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실전 가서 막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각에 대한 내용이 많으면 각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사인 법칙 사용합니다. 그게 더 실전에 어울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변에 대한 내용이 많으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되죠? 됐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변에 대한 내용이 많다. 코사인 법칙 좀 사용하고 거기 후보가 그러니까 가능성 높다는 얘기고 얘도 이런 각에 대한 내용이 많으면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때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 또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사인 b가 길이 b랑 동일하다. 자 사인 b가 길이 b랑 동일하다. 동일해진다. 길이 b랑 동일해진다. 알고 계시면 된다. 됐죠? 됐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짝 풀어봅시다. 뚜뚜뚜뚜뚜뚜 저기 있구나. 얘들아 466번 한번 봅시다. 466번 안 했죠? 했어. 460 어디까지 했어요? 몇까지 했어? 471번까지 471번도 했죠? 471번 했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474번 봅시다. 474번 한번 살펴보자고. 자, 얘들아 삼각형이 있어. 그러니까 얘를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삼각형이 있고 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얘들아 여기가 원이 딱 나왔어. 그림만 그려놓는 거야 그냥. 첫 번째 많이 사용되는 거 얘입니다. 어디 보세요. 네.
풀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제일 어려웠을 텐데. 갈게. 볼게요. 그대로 해봐. 얘랑 얘랑 합하면 얼마 나온다?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보세요. 베타인데 180도지. 뭐? 여기에 코사인 값이 코사인 알파야. 얘는 코사인 값이 누가 되지? 코사인 값 누가 되지? 마이너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지. 부호가 반대니까 코사인 값이 이쪽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가 그냥 사인 알파야.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인 베타는 그냥 자동으로 사인 알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주보는 대각 어디에서 특히 원에서 합이 180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앞에 있는 이 마주보는 각의 부호가 바뀔 거고 나머지 사인 값은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더라. 왜죠? 당연한 거지. 이걸 뭐 왜 줘야 왜 줘? 사인 그래프는 알파일 때랑 합이 파이가 되면 이분은 파이가 되면 함수값이 동일하잖아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동화 시켜놔야 돼. 뭐 그때 가서 각 변화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보여요. 도형 자체가 안 보이니까 자동으로 딱 보자마자 이건 코사인 알파야. 이건 코사인 알파. 이쪽은 누가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알파가 나왔어. 그러면 이쪽은 그냥 자동으로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또 한번 보자고. y 축입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파이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거야. 즉 합이 파이라는 거지. 그럼 뭐다? 부호가 반대 있네. 알파고 베타가 되겠지. 두 개 더하면 파이가 나오는 거니까 부호만 반대가 된다는 게. 오케이? 됐어? 부호만 반대가 되더라. 다 됐지? 다 됐어? 이해되시죠? 뭐 저거야.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원이 이렇게 있어.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해야 되나 싶네. 니들 내신에도 나오는데 어디에? 뭐 할선 정리 기억나죠? 할선 정리 기억나죠? 어떻게 된다? PA랑 뭐 알잖아요. PA랑 뭐랑 곱하면 PB랑 곱하면 누구? PC랑 PD랑 곱한 거랑 동일하더라. 재작년 수능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저거는 알아두셔야 돼. 왜죠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닮음 때문이다. 오케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정리하면 곱하기로 다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됐죠? 잘했어?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이죠.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 원주각의 크기가 되더라. 됐죠? 자, 저렇게 된다. 라는 얘기고 탑 됐지? 됐어? 자, 이제 원이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474번) 보자.
자, 47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각이고 직각이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45도짜리네 쭉 갑니다. 얘가 45도래. 45도가 되면서 얘가 뭐가 된다? 쭉 가서 30도. 쭉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뭐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가 된다? 105도가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6이고 C에서 D까지 지점의 거리 이게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D까지 거리 A에서 D까지 거리. 두 가지 구하래요. 보자고.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되느냐. 자 보세요. 각도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섣불리 막 뭐 하려 하지 말고 각도를 적어. 뭘 적어? 각도를 적으라고. 45도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게 뭐 이런 거 적으시라고. 오케이? 적으셔야 돼. 이거 왜 45도 되는지 알지? 90도니까. 45도. 됐죠? 그다음 또 봅시다. 얘를 각도를 왜 적어보라는 얘기냐면 그럼 보입니다. 60도. 특수가 굉장히 중요한 특수가 몇 도? 60도. 보면 뭐 생각나? 3학년 2학기 때 우리 뭐 했죠? 60도 60도니까 3학년 2학기 때 했잖아. 잘하잖아. 원주가 맞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됐어? 맞죠? 원입니다. 원. 됐죠?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좀 뭘 볼 거냐면 60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했고 얘가 6인데 뭐 원 위에 있으니까 이가 같을 거고 이거 30도. 그다음 뭐 이가 같으니까 이거 45도. 특수각들 범벅. 이렇게 특수각들 범벅입니다. 자, 그럼 여기 봐. 일단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근데 알고 있는 길이가 한 개 있죠.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6루트 2죠. 6루트 2입니다. 자, 뭐 이거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몇 도야? 90도죠. 30도죠. 90도니까 바로 얘는 나오겠네.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대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물음표는 사인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직각삼각형 나오면 직각삼각형 특수가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6루트 2에다가 얼마? 2분의 루트 3 얼마가 돼? 3루트 6이 되겠지. 3루트 6. 오케이? 됐어. 첫 번째가 3루트 6. 누구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되지. 얘를 구해야지.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들이 주변에 있을 텐데 정보를 많이 품고 있는 삼각형을 보셔야 되는 거고. 됐어? 그런데 어떤 생각도 해야 된다? 자, 봅시다. 요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여기가 뭔지 모르잖아. 얘의 대변이 몇 도? 30도. 얘에 해당하는 대변에 해당하는 대각이 얘가 되잖아요.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돼. 사인 60도 분의 물음표 대변. 그 다음에 사인 30도 분의 여기 있는 이 부분
물음표가 제 3루트 6이죠.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먼저 보니까 물음표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두 각에 대한 내용 알고 항변 아니까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한 번만 더. 몇 대면 루트 3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가 루트 3이면 얘는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얘가 루트 3이에요. 누구 때문에? 얘가 30도니까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 곱해줄 때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뭐 때문에? 사인 b가 길이 b랑 동일하니까. 오케이? 됐어?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가봅시다. 저기 스텝 3 좀 가봅시다. 스텝 3. 스텝 3에 뭘 한번 해볼까? (537번) 하고 537번입니다. 537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에 내접하는 예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루트 10.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루트 10. 그다음 원의 중심 이렇게 갔었을 때 여기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네요. 여기 삼각형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얘가 B에서부터 C까지 여기 A 이렇게 나와있네. 자, 여기를 S1이라고 듣고 여기를 S2라고 듣는데 문제에서 3sin S1이랑 4sin S2랑 서로 같다라고 돼 있고 B에서부터 C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 2루트 5가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얘도 엄청 많이 보게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봐봐. 도형이다라는 게 니들이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를 못 푼다니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문제 조건들을 주변을 보는 거야. 이부터 보여야지. 세 변의 길이가 나왔네. 코사인 법칙 사용해도 되고 얘를 제곱해 10, 얘를 제곱해 10, 얘를 제곱해 20. 뭐야? 맞지?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1대 1대 루트 2네.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제가 직각입니다. 그 다음 봐. 그리고 높은 확률로 넓이 B는 뭐를 준다? 넓이 B는 두 가지를 줍니다. 길이 B와 가계 B를 줍니다. 길이 B는 많이 봤을 거란 말이야. 길이 B는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넓이 B는 길이 B도 주지만
가계비도 준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길이비는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야, 니들 너무 많이 했어. 여기가 만약에 3S야, 여기가 만약에 2S야,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데? 이것 때 이거의 비가 3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길이비 이런 거야. 맞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치? 가계비 그럼 뭐냐? 라는 건데 잘 들어봐. S1 대 S2가 얘가 더 크죠. 4대 3이죠. 넓이가 4대 3입니다. 얘가 4면 얘가 3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 이 각의 크기를 중심으로 이 각과 얘를 봤었을 때 얘를 알파라고 두면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4대 3이다. 이해돼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3이래. 4대 3이다. 이해돼요? 왜 그렇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언제 사용하죠? 사이각이 세타일 때 각을 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AB일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면 얘를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봐. AB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지름으로서 전부 다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인의 B가 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몇 대 몇이다? 4대 3 라는 거잖아. 뭘 준다? 가계비를 준 거야. 이해가세요? 왜? 다시 한번 적어줄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의 사인의 알파랑 2분의 1의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의 사인의 베타랑. 근데 2분의 1, 2분의 1, 루트 10, 루트 10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정말 많이 생겨요. 앞으로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시간 이런 데 써가면서 하지 말고 어차피 다 날라갈 거니까 바로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다.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4대 3이다. 오케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건데 여기서 봅시다. 90도잖아요. 알파랑 베타랑 누굴 더하면 2분의 파이를 더하면 얼마나 나온다? 됐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베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각변합니다. 각변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풀면 안 돼. 의도를 따라야 돼. 의도를 최대한 따라야 돼. 가계대행 정보 왜 줬을까? 90도 왜 줬을까? 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베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인 베타는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코사인 알파의 마이너스가 붙겠죠. 각변합니다. 오케이? 다른가요? 봐? 사인 알파가 누구랑 이제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그 비가 얼마? 4대 3이야. 이까지 했는데 답을 못 내면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지.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야 이거? 비율이잖아. 3분의 4잖아. 이거 푸니 이거는 탄젠트 알파의 마이너스 붙는 거잖아. 비율이잖아.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뭐 이렇게 두든지. 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인 알파를 4K 코사인 알파를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를 3K 어찌됐든 이것분의 이거에서 정리해주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가 되는 거고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할 수가 있겠지. 나머지 할 수 있겠죠. 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A에서부터 B까지 길이 구하라는 얘기지. 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그렇지. 코사인 법칙 사용하고 뭐 사용하면 두 변과 한각이 있으니까 10 더하기 10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에다가 코사인 알파에 해서 루트 씌워주면 AB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어?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알파 어떻게 구하는데? 직각삼각형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네. 알파가 왜 주면 되겠지? 코사인 알파 얼마? 5분의 3 아닙니다.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둔각이니까. 오케이? 됐어? 부호는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답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됐어? 계산해주면 돼.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거 좀 정리하고 나머지 봅시다.